오래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대관령 양떼 목장을 가기 위해 새벽같이 길을 나섰습니다. 저는 계획형 인간이라 계획 없이는 여행을 떠나지 않는데 이번 여행은 즉흥적으로 떠나게 됐어요. 가야지 생각만 하고 계획을 미루다 보니 올해 안에 갈 수나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목적지인 양떼 목장에 관련된 정보만 간략하게 파악하고 무작정 출발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동해 휴게소에서 보고 싶었지만 진행 방향의 반대편에 있는 휴게소라 다른 곳에서 봐야 했습니다. 경북 울진에 있는 봉수항에 도착했는데 뷰가 생각보다는 좀 별로였어요. 그래서 자리를 바꾸려고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봉수항으로 내려가기 직전 정자를 봤었는데 그곳에서 해를 보면 딱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왔던 길을 되돌아가 정자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정자까지 가니 저 앞에 누가 봐도 명당인 자리가 있는 거예요. 서둘렀습니다. 올해 남은 시간들 별탈 없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돈벼락을 맞게 해주시면 더 좋고요. 해를 보며 이런 기도도 살짝 했습니다. 12시간 넘게 빈속이었던 터라 든든한 식사를 하고 싶더라고요. 주변에 영업 중인 식당을 검색해서 가봤지만 가게가 없어졌거나 정보와 달리 영업시간이 아닌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곧장 동해로 달렸습니다. 동해시에 도착하니 다행히 영업 중인 곳이 2곳 정도 보이더라고요. 잠시 고민하다 백반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해장국은 어딜 가나 비슷할 것 같았고 강원도의 백반은 어떨까 궁금했거든요. 특별하진 않았습니다. 한 끼 든든하게 먹기 좋은 정도였어요. 이제 진짜로 대관령 양떼 목장으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대관령 양떼 목장, 하늘 목장, 삼양 목장 3군데가 가까이 있어서 3군데를 모두 다 돌아볼 생각이에요. 가장 먼저 도착한 대관령 양떼 목장. 도착하니 9시 2분. 거의 딱 맞게 도착했습니다. 이럴 때 희열을 느끼곤 하죠. 제가 첫 손님인 것 같았습니다. 매표소를 지나자마자 초록빛 언덕과 파란 하늘이 쨍하게 맞이해주는데 감탄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두근두근 설레는 중에 저 멀리 양들이 보입니다.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얼른 가까이 가서 보고 싶더라고요. 마음이 급해지는데 양도 급했나 봅니다. 6월 말에 강원도라 좀 시원할 줄 알았는데 여름은 여름이네요. 너무 뜨거워서 양산을 차에 두고 온 게 후회됐습니다. 매표소 직원분이 위에 가면 양산도 있다고 해주셨는데 제 눈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좀 더 위에 가야 했나 싶어서 일단은 직진했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풍경을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양떼 목장 가면 알프스에 온 것 같다고 말하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더워서 잠시 피신했다가 곧장 먹이 체험장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크게 한 바퀴 돌면 좋을 것 같았는데 양산이 없는 관계로 그렇게 됐습니다. 양 먹이는 처음 주는 거라 직원분께 여쭤보니 손바닥으로 주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약간 겁나지만 물지 않는다고 하니 용기 내서 직접 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들의 입술이 생각보다 되게 부드럽고 폭신해요. 아이들을 데려오면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았습니다. 코앞에서 볼 수 있고 먹이 주는 건 물론이고 양을 쓰다듬어도 되더라고요. 가족 여행으로도 커플 여행으로도 손색이 없고 저처럼 혼자 가도 굉장히 즐거운 여행이 될 것 같아요. 체험장을 나오니 양들이 들판에서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양들은 청소년쯤 되는 양들 같았어요. 체구가 조금 작더라고요. 나무 그늘 아래서 양들을 구경하며 한참 쉬어줬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토록 평화로웠던 적이 있나 싶었습니다. Do you hear that? My sanity about to break while everyone I know's out. On a trip, on a boat, on a lake. I'm tired of feeling all FOMO, babe. I don't even care if we stay home. Put our to-do list. 기념품 샵은 작아서 볼 게 많지는 않았지만 가격대가 생각보다 엄청 비싸진 않아서 하나쯤 사기에도 나쁘진 않아 보였습니다. 저는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 중이라 다른 기념품은 사지 않고 마그넷만 샀습니다. 마그넷은 부피 차지도 많이 하지 않으면서 여행을 추억할 수 있는 기념품으로 딱 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가면 기념품으로 마그넷 정도는 사는 편입니다. 대관령 양떼 목장을 한 바퀴 돌면 1시간 정도 걸린다는 후기가 있었는데 저도 딱 주차장에 도착하니 10시 10분쯤이었습니다. 시간을 보고 움직인 건 아닌데 진짜 1시간이 걸리는 게 조금은 신기하더라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삼양목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삼양목장은 정말 저에게 너무 힘든 목장이었어요. 삼양목장의 명칭이 삼양라운드 힐로 변경됐지만 여전히 삼양목장으로 많이 불리는 것 같습니다. 매표소에서 표를 사는데 직원분이 무슨 버거가 판매 중지됐는데 괜찮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물으시는 거 보면 아무래도 이 삼양라운드 힐에서 유명한 버거였나 봐요. 저는 아무런 정보 없이 와서 버거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표를 사고 2분에서 3분 정도를 더 걸어 들어가면 셔틀버스를 타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땐 10분 뒤쯤에 오는 버스가 있더라고요. 버스를 타면 정상까지 한 번에 올라갑니다. 시간 체크는 안 해봤지만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았어요.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기분이었습니다. Paradise is wherever we make it. See the 79. Paradise is wherever we make it. 정상에 도착하니 와, 구름이 정면에서 보여요. 와, 풍경이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요즘 집에서도 가만히 누워 세계 곳곳을 여행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직접 내 눈으로 보고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느끼는 게 여행의 묘미니까 여건이 되신다면 삼양 라운드 힐은 한 번쯤 정말 올만한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이곳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새는 검색하면 다 나와서 그런가 별다른 설명도 없고 그래서 정상에서 덩그러니 남겨진 채 뭘 보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풍경은 좋긴 한데 양은 어딨지? 기다리면 버스가 다시 오는 건가? 걸어서 내려가면서 구경하는 시스템인가? 혼자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다른 분들도 그냥 설렁설렁 같은 곳을 돌더라고요. 정해진 시간이 있는 건지,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다른 분들께 여쭤볼 용기는 안 나서 일단 팻말이 있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이용 방법을 검색해보는 건 싫었거든요. 산책한다는 생각으로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해는 뜨거웠지만 공기는 초겨울처럼 차가워서 엄청 산뜻했어요. 평일이라 관광객이 별로 없는 것도 좋았고요. 일단은 길이 난 곳으로 그냥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어떤 가족분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기도 하고요. 숲길을 걸으니 푸른 숲향이 온몸을 감싸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만 가도 등산로를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먼저 갔던 양떼 목장 정도를 생각하고 슬리퍼를 신고 왔는데 발도 아프고 금방 피곤해지더라고요. 등산이나 하산을 할 거란 생각을 못해서 물도 없이 올라갔는데 목말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이거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휴, 드디어 시야가 트인 곳으로 나왔습니다. 초원의 산책? 산책 그만하고 싶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쉬고 싶습니다. 양은 대체 어디 있습니까? 슬슬 짜증이 나려고 할 때 발견한 양 몇 마리. 이게 전부인가? 실망스럽더라고요. 여기서부터는 카메라 배터리가 없어서 더 찍지 못했는데 아래에 셔틀 정거장이 있더라고요. 조금 기다리니 버스가 오길래 탔더니 처음 탔던 정거장까지 내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제서야 시스템을 이해했습니다. 저처럼 자연을 느끼면서 천천히 걸어 내려와도 되고 정거장마다 편하게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즐겨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셔틀버스는 정상까지 가고 정상에서 즐긴 뒤 나중에 도착하는 버스를 타고 한 정거장 내려가서 즐기고 또 다음 버스를 타고 내려가서 즐기고 이런 식으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이었는데 저는 슬리퍼를 신고 혼자 생고생을 한 거더라고요. 뭐 그래도 이만하면 잘 봤다 하고 잠깐 더위를 식히는데 다른 관광객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양모리 공연이 어쩌고 공연 시간이 1시 30분 어쩌고 양모리 공연이 있었어? 아무나 볼 수 있나? 하고 급히 검색하다가 표를 뒤적이다 보니 표 뒷면에 양모리 공연 시간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 관광객분들 아니었으면 실컷 삼양 라운드 힐까지 가서 양모리 공연도 못 보고 내려올 뻔했지 뭐예요. 그래서 다시 셔틀을 타고 양모리 공연장까지 갔습니다. 양모리 공연 시간대에는 정상에 가기 전에 양모리 공연장에 한번 세워주더라고요. 양모리 견인 보더콜리 등장. 그럼 지금부터 넥스의 양모리 공연을 즐기세요. 파리를 날아가고 있는 넥스의 모습입니다. 늘 조금 더 앞으로 이동시켜 볼게요. 넥스는 양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네, 근데 슬금슬금 앞으로 가면서 본인도 같이 사진을 찍네요. 생각하시면 미션 성공이에요. 네, 신발 받았죠? 네, 저쪽 올라가고 있고요. 네, 모든 양이 올라갈 수 있게 뒤에서 자리를 지켜주면서 입구를 찾는 것 같아요. 정상 들어가고 있고요. 네, 한 마리가 지금 빠져나오네요. 미션 실패이므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다시 들어가고 있어요. 이번에는 실패 없이 모두 통과하면서 네 번째 미션 성공했습니다. 공연
공연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지만 공연이 끝나면 양모리경과 사진 찍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줍니다. 직원분이 사진을 찍어 주시는데 꽤 여러 장을 신경 써서 찍어 주시더라고요. 혼자인 게 아쉽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 목장입니다. 이곳은 반려견 입장료가 따로 있는 곳이지만 반려견이 동반 입장이 가능한 것이 큰 장점이었어요. 이곳도 규모가 꽤 있어서 트랙터 마차가 있습니다. 입장료와 별개로 마차 탑승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어우, 입구인 줄 알고 내려왔는데 아니네요. 하늘 목장은 입장하자마자 정면에 기념품 샵이 있어서 먼저 들어가 봤습니다. 이곳의 기념품은 딱히 눈에 들어오는 것은 별로 없어서 금방 나왔어요. 마차 이용 시간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서 벤치에 앉아 쉬어주려고요. 전날 점심때쯤 일어나서 여태 못 자고 24시간 넘게 깨어있는 상태라 컨디션이 좀 처졌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삼양 라운드 힐을 돌아다닌 게 컨디션을 크게 좌우한 것 같아요. 트랙터가 생각보다 엄청 크더라고요. 뒷바퀴가 성인 키만 했습니다. 기다리다 보니 다른 관광객들도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중 한 분이 직원분께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여기서 내려도 되냐? 여기서 내리면 얼마나 걸리냐? 정보가 전혀 없는 저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상황이라 조용히 옆에서 같이 들었습니다. 덕분에 많은 정보를 얻었는데 마차는 목장을 크게 한 바퀴 돌며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정상에서 하차해도 되고 내려오는 길에 중간에 하차할 수 있는 곳이 2군데가 있습니다. 이날은 정상이 춥다고 정상에서 하차하는 것은 권유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또 내려오는데 1시간 이상 소요될 거라고 내리실 거면 중간에서 내리시는 걸 추천하셨어요. 오른쪽에 2마리 보이고요. 얘네들은 제주 한라바라고 불리며 저희 토종 제주바와 영국에서 러브렛 사이에서 태어난 쪽으로 로프트와 인내심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바로 사용을 해드립니다. 왼쪽 앞에도 이제 보죠. 여기서 광고, 드라마, CF, 촬영장으로 사용됐던 오른쪽에 지금 지나갑니다. 정상에 도착하면 15분 정도 개인 시간을 줍니다. 내리니 안개가 자욱하더라고요. 이것도 아래에서 보면 구름이겠죠? 지면을 기준으로 하늘에 가까우면 구름, 지면에 가까우면 안개가 되니까요. 저는 사실 안개보다는 구름 속에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스산하고 무섭기도 했지만 구름 안을 걸어다니는 기분이라 풍경이 보이지 않아도 신비롭고 좋았어요. 구름이 가득한 풍경이 굉장히 멋있어서 여기서는 사진을 좀 찍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분께 부탁을 드렸는데 구름이 많다고 직원분이 더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사진을 몇 장 찍고 잠깐 휴식을 취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너무 더웠어서 처음엔 시원하고 좋았는데 몇 분 지나고 나니 직원분 말씀대로 확실히 춥더라고요. 웨딩 촬영을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구름이 많아서 예쁘게 나오려나
하고 걱정이 조금 되더라고요. On a trip, on a boat, on a lake. 구름 속에서 웨딩 촬영하는 분들을 보니 영화 촬영장에 와 있는 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On ice, crank the AC to 79 and make a little island right here. And there ain't a 이제 다시 마차를 타고 내려갈 겁니다. your blue eyes. 내려가는 길에 하차할 수 있는 지점이 두 군데 있는데 저는 첫 번째 하차 지점에 내릴 예정입니다. To get a half naked life's too short. Let's not waste it, 'cause paradise is wherever we make it. Paradise is wherever we make it. Till the sun's up Monday. 네, 지금 오른쪽 보시면은 누워있는 양들 여기 많아요. 네, 걸어서 내려가실 분들만 내리는 곳이고요. 아이들은 살짝 그쪽 나무 쪽에 숨어 있을 거예요. 네, 길은 둘걸림길에서 원하시는 곳 내려가시면 되고요. 첫 정거장에서 내렸습니다. 이날 양구경은 정말 원 없이 한 것 같아요. Your blue eyes, if we need a drink, I'll be the bartender. I got a fifth of Patron and a blender. Baby, slipping on a swimsuit is overrated. We don't need a beach to get a half naked. Life's too short. Let's not waste it, 'cause paradise is wherever we make it. 하늘 목장에서도 끊임없이 내려가는 중입니다. Is wherever we make it. Oh, this view of you, it's got everything I need. Yeah, the rooms, they're cheap. And if we don't want it, we don't ever, ever, ever have to leave. Yeah, there might not be a palm tree inside, but there's not a cloud in your blue eyes. If we need a drink, I'll be the bartender. I got a fifth of Patron and a blender. Baby, slipping on a swimsuit is overrated. We don't need a beach to get a half naked. Life's too short. Let's not waste it, 'cause paradise is wherever we make it. Paradise. 겨우겨우 내려와서 또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어줍니다. 이때 시간이 아마 4시에서 5시 사이쯤이었을 거예요.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산을 오르락 내리락 했더니 슬슬 몸이 한계에 다다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여기서 누우면 바로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잠시 쉬어주고 먹이 체험장으로 이동하는데 대형견 놀이터도 있더라고요. 이곳은 먹이를 키오스크로 주문해야 되네요. 토끼도 있고 흑비양도 있습니다. 흑비양은 진짜 인형 같고 너무 귀여웠어요. 건초의 양은 대관령 양떼목장보다 많아서 좀 더 즐기면서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얘는 염소인가요? 새끼 같은데 얘만 자유롭게 돌아다니더라고요. 얌전하고 순해서 강아지 같았습니다. 건초 체험을 한참 한 뒤 밖에 나오면 포니도 있습니다. 포니는 당근을 주는데 씹어먹는 소리가 아주 듣기 좋았어요. 니 건 없는데.
먹는 소리가 맛있어서 그런가 갑자기 배가 고파 오더라고요. 없네. 없어. 긁는 거였구나. 당근 달라고 고개를 내미는 줄 알았더니 목을 긁는 거였더라고요. 머쓱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새벽 6시에 동해시에서 밥 먹은 것 말고는 여태 먹은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퇴장하기 전 내부에 있던 카페에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서 나왔습니다. 차 창문을 열어놓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누워있으니 금방이라도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일치기 여행을 끝낼 시간이 되었습니다. 대관령 근처에는 혼자 먹을 곳이 마땅치 않아서 근처 카페에서 파는 유명한 구황작물빵을 구매한 뒤 강릉까지 이동해서 막국수와 메밀전병을 먹었습니다. 식당 바로 앞이 바다라 뷰도 좋고 식사 후 잠깐 발도 담갔는데 시원하니 좋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시원하게 푹 들어갔다 나오고 싶었는데 개장 전이라 샤워 시설이 없어서 발만 담그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이제 진짜 돌아갈 시간입니다. 해도 지고 있고 도착하면 밤 10시에서 11시 사이가 될 것 같더라고요. 30시간 넘게 깨어있는 상태라 이때쯤 되니 얼른 집에 가서 쉬고 싶다는 생각만 머리에 가득했습니다. 어느새 어두워진 밤길을 열심히 달리는데 빈속에 아이스크림과 차가운 막국수가 들어가서 그런지 배가 살살 아파오는 겁니다. 당황스러운데 다행히 가까운 곳에 휴게소가 있더라고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겨우 참사를 막았는데 맑은 정신으로 휴게소를 살펴보니 제가 일출을 보고 싶어 했던 그 동해 휴게소였습니다. 정말 와보고 싶었던 휴게소였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길에 잠깐이나마 들릴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영업시간도 끝나서 편의점과 화장실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따뜻한 조명이 비추는 한옥과 그 한옥 너머 보이는 바다가 오늘의 꿈 같은 여행을 잘 마무리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강원도가 조심히 가라고 배웅해주는 느낌이었어요. 짧은 여행이라 아쉽지만 아쉬움을 남겨두어야 다음 여행이 또 기대되는 법이죠. 이렇게 감성에 젖은 채 여행을 끝내고 싶었는데 졸음 쉼터에서 1시간만 잔다는 게 10시간을 자버렸습니다.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개운하게 눈을 떠보니 아침 7시라 기왕 이렇게 된 거 강원도에서 하루 더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태백 소재의 용현동굴이란 곳이 있길래 이곳을 들리기로 했습니다. 운영 시간이 9시부터인데 20분 정도 일찍 도착해서 어제 산 구황작물빵으로 아침을 대신했습니다. 매표소에서 표를 사고 차를 타고 또 5분가량을 더 올라가야 했습니다. 이곳도 제가 첫 손님이었어요. 동굴 내부 온도가 12도인데 외부 온도가 15도라 체감 온도가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고지대예요. 여기가 지금 920m라고요. 아. 네. 안전하게 중간 구간부터는 허리를 좀 숙여서 들어간다. 이렇게 숙이는 구간이 많다. 아, 네. 그래서 좀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쓰실 거예요. 잠깐만요. 불편하지 않으시죠? 네, 네. 좀 안에 온도는 12도 정도. 네. 네. 지금 온도나 거의 좀 비슷할 거예요. 조금 더 시원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안전모를 쓰고 천천히 조심조심 내려가 보겠습니다. 꽤 깊이 내려가는데 올라올 때가 벌써부터 걱정이네요. 운동화를 신어서 그런지 미끄럽진 않았는데 삐끗하면 골로 가겠더라고요. 정말 조심해서 내려가야 합니다. 동굴의 크기가 카메라에는 좀 작게 담기는데 실제로 보면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다양한 종유석과 석순 등 동굴 생성물이 있었는데 생김새에 따라 여러 이름을 붙여놓아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무기의 눈물. 맘모스. 맘모스처럼 보이시나요? 용의 침실. 용의 집. 고릴라. 조스의 두상. 여기가 포토스팟일까요? 저 위에서 아래로 사진을 찍어주면 멋지게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두 갈래 길이 나오는데 관람이 힘든 분들은 왼쪽으로 올라가라는 안내가 되어 있네요. 저는 힘들지 않으니 정식 코스로 가보겠습니다. 등용문. 여기서부터 조금씩 허리를 숙여야 되더라고요. 이제 허리를 좀 펼 수 있나 봐요. 아닙니다. 지옥문. 진짜 지옥문이 열리더라고요. 제 키가 170 정도 되는데 허리도 숙이고 무릎도 약간 구부려야 지나갈 수 있었어요. 너무 낮아.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꽤 낮습니다. 사천왕. 카메라 앵글만큼 몸을 숙이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설 수 있었어요. 염라대왕. 조명이 의도한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신경 쓰면서 구경했거든요. 이때는 몰랐는데 편집하면서 보니 용이 불을 뿜는 그림자가 있었더라고요. 와, 저런 건 어떻게 의도하신 건지 정말 신기합니다. 꿈의 궁전. 입맞춤. 뭐가 입맞춤이라는 거지? 하고 정말 한참을 봤는데 결국 발견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심지어 고개까지 살짝 꺾고 있더라고요. 용의 목젖. 꿀꿀이. 어디가 꿀꿀이라는 걸까? 한참을 봐도 잘 모르겠어요. 이건 포복으로 가야겠는데? 허리를 숙여야 하는 게 끝이 아니었네요. 거의 무릎을 꿇다시피 해서 지나왔습니다. 안전모를 써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더라고요. 머리를 몇 번 박았습니다. 또 숙여야 합니다. 갈수록 더 낮아지는 것 같았어요. 가다 보면 허리를 좀 많이 숙여서 지나가야 하는 구간도 있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숙이는 구간이 많다. 아, 네. 네, 그래서 좀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요. 네. 이 정도로 숙이는 구간이 많을 줄은 몰랐어요, 선생님. 거친 숨소리 들리시나요? 절로 겸손해지는 동굴이네요. 휴, 이제 진짜 숙이는 구간이 끝난 것 같습니다. 엄마 방? 엄마 방, 도깨비, 낙타상, 사하라 사막, 병풍바위와 두 얼굴. 뒤쪽에서 봐야 두 얼굴이 보이네요. 아닌가? 이건가? 뜨는 해, 지는 달, 해파리, 피사의 사탑. 이렇게 험난한 동굴 구경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네요. 이곳은 막국수 맛집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이곳도 가보고 싶었던 곳 중 한 곳인데 동굴과 멀지 않아서 이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 계획적이지 않은 여행도 상당한 매력이 있다는 걸 느끼는 강원도 여행입니다. 막국수가 유명하지만 곤드레밥도 먹어보고 싶어서 막국수는 포장하고 매장에서는 곤드레밥 정식을 먹었습니다. 주변에 갈 만한 곳이 또 없나 찾아보니 사냥목장이란 곳이 있더라고요. 카페와 같이 운영을 하는 곳이라 사냥 구경도 하고 휴식 좀 취했다가 해지기 전에 집에 도착하면 딱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비가 오다 말다 해서 문의를 해보니 비 오는 날엔 사냥을 실내에서만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쉬웠지만 아쉬운 대로 또 즐기는 것이 여행이니까 가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1인 실속 세트를 결제하고 목장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규모가 아담해서 다 돌아도 피곤하진 않을 것 같았습니다. 실내라 그런지 냄새는 좀 나더라고요.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똥강아지가 저를 반겨주는데 심장 녹아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카메라가 어딜 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비에 젖은 똥강아지를 만지느라 신나서 정신이 없었어요. 왜 그래? 실내에는 고양이도 있더라고요. 고양이를 만져볼 일은 잘 없어서 긴장하며 들어갔는데 완전 개냥이었어요. 응. 그렇게 한참 개냥이들을 만져주다가 나왔는데 똥강아지들이 저를 기다리는 건지 밖에 저렇게 얌전히 있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목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빠 너무 이쁘다. 아우. 방갈로도 있더라고요. 맑은 날엔 방갈로를 예약해서 자유롭게 들판을 누비는 사냥을 구경할 수 있나 봅니다.
아니 컵 여기. 아이 아이 아니. 너 처음 온 애 같은데? 아유 간절해. 아이고 간절해. 응? 너도 처음 왔니? 너도 처음이지? 저는 비록 자유로운 사냥은 보지 못했지만 자유로운 똥강아지들 중 한 마리가 절 내내 따라다녀서 기분 좋게 목장을 둘러봤어요. 목장 입구에는 똥강아지들의 어미개가 순둥하게 지키고 있는데 아쉽게도 카메라에 담지는 못했습니다. 촬영이 된 줄 알았는데 정신없이 만져주고 노느라 촬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제대로 못한 불찰이에요. 사냥이 없어도 강아지가 따라다니니까 심심하지도 않고 오히려 힐링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성견이 되면 목장에 훌륭한 안내견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으니 강아지도 자리에 앉아 저를 기다려 주더라고요. 보더콜리입니다. 이 아이도 실제로 양몰이를 하는 아이일까 궁금하네요. 어제 삼양 라운드 힐에서 봤던 보더콜리와는 다르게 약간은 통통해 보이기도 하고 털 관리가 비교적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괜히 안쓰럽더라고요. 사람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반겨주어서 기분은 좋았는데 앉아. 뒤편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 한 발 물러섰습니다. 오. 뒤에 또 있구나. 갈게. 쟤는 좀 무섭다. 가자. 보더콜리가 2마리야? 안녕. 살짝 올라가서 보니 뒤쪽에 한 마리가 더 있더라고요. 2마리구나 했는데 3마리야? 안녕. 그 뒤에 한 마리가 더 있었습니다. 3마리더라고요. 정말 기분 좋은 동물농장입니다. 이리 와. 가자. 정상에도 카페가 있는데 제가 간 날이 딱 오픈하기 하루 전날이더라고요. 아쉬운 대로 그네 좀 타다가 내려가려고요. 이렇게 풀어놓은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저 애들은 이 집 애들이 아닌가? 좀 더 위로 올라가 보니 카페와 도시의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어느새 강아지가 2마리 더 올라와 있네요. 아, 귀여워. 검은색 토끼도 봤습니다.
나 따라왔어? 아이고 무서워. 가자. 깜짝이야. 그런데 제가 잘못 내려온 건지 아래쪽에 있는 카페 쪽이 아니라 도로 쪽으로 내려왔더라고요. 카페 진입로이긴 하지만 차가 다니는 곳이라 강아지들이 위험할까봐 조마조마했어요. 하지만 걱정과 다르게 알아서 잘 가더라고요. 어미개가 촬영이 안 된 사실을 늦게 알고 새끼들이 다 어디 얼굴이라도 보여드리려고 다시 입구로 왔습니다. 일인 실속 세트를 구매하면 사냥류 요거트, 사냥류 크림빵이 포함되어 있는데 저는 이 세 가지는 포장해서 집에 가서 먹을 생각이고 이곳에서는 사냥류 아이스크림을 별도로 주문해서 매장에서 먹고 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앉아서 조용히 생각 정리를 조금 해봤습니다. 뜻하지 않게 1박 2일이 된 강원도 여행도 떠올리고 지난 날들의 저의 모습을 떠올려보고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여행을 조용히 마무리해봤습니다. 사실 여행을 혼자 떠나는 경우는 잘 없었어서 떠나기 전에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여행은 혼자 다녀도 좋더라고요. 솔직히 돌아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대로 이곳 저곳 낯선 곳을 떠돌아다니며 새로운 것을 보고 느끼고 싶지만 일상으로 돌아가야 또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겠죠. 벌써 8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어요. 슬슬 날이 풀리고 있으니 여러분도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오시면 어떨까 싶습니다.